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 궁금증 낱낱이 풀어드립니다. 생방송 증시와의 안녕하세요. 김선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자, 여전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부터는 한파가 조금은 누그러진다고 합니다. 이 서울에는 오전에 눈이 오기도 했었는데요. 혹시 보셨어요?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차를 끌고 오면서 눈이 이제 조금씩 내리는 걸 봤습니다. 많이 미끄러우셨겠어요. 오늘 그래도 또 막혔던 제주공항의 하늘길도 좀 열렸다고 하고요. 날씨도 조금씩 풀린다고 하는데 우리 증시는 아직까지 좀 추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시장 상황 한번 볼까요? 네, 말씀드리기도 참 죄송스러울 정도인데요. 네. 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유가가 좀 상당히 많이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하락을 좀 불러일으켰는데요. 국내 증시도 그 여파로 인해서 하락 흐름이 조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선 코스피 지수가요, 1865포인트 상황 보여주면서 1.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677포인트까지 내려와 주면서 0.52% 정도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외인들은 언제쯤 돌아올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유가가 제가 한 $35 수준까지 보고 있는데 그 전까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인이 1,511억, 그리고 기관도 오늘은 매도를 해줍니다. 1,109억 원대 매도를 보여주고 개인만이 두 물량을 흡수해주네요. 2,611억 원대 순매수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좀 나을 줄 알았더니만 결국에 이제 코스피 흐름 따라서 꺾이는 모습이 됐는데요. 그러네요. 개인만이 330억 원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과 외인은 각각 72억, 164억 원의 순매도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상황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중지 상황입니다. 현재 실시간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현재 2,900포인트 깨고 내려가면서요, 2,899포인트 상황, 현재 실시간으로는 2,895포인트 상황 보여주면서 1.46%대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모두 주춤한 모습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중국 인민은행에서 돈을 또 풀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4,400억 위안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을 했다는데 하나로 약 79조 원 규모의 돈을 또 푼 건데도 아직까지 시장이 이렇게 내림세 보이고 있는데 효과가 없는 걸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 자금을 풀었을 경우에, 양적 완화나 이런 자금을 풀었을 경우에 시장에 적응이 되는 시간이, 시장에 조금 와닿는 시간이 약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 4월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최소 이제 3월은 지나가 봐야 아무래도 그 영향받아서 지수가 안정권과 상승권에 들어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 중국 상해 증시 오늘 좋지 않은 이유, 유가의 하락에 따른 흐름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조금 유가가 좀 어느 정도 안정권이 오는 시기 자체는 제가 판단을 해보건데 어쩔 수가 없네요. 이란이 일단 원유 수출 재개하고 난 이후에 감산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포인트 맞춰야 될 것 같고, 어제 유가의 급락과 현재 실시간 선물 상황도 유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 이유는 이라크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은 물량을 원유를 생산해냈다는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계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내일은 좀 유가가 좀 상승하면서 좀 시장에 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900선 회복이 좀 쉽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장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수 기회로 삼아도 좋을지가 궁금합니다. 우선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지수 상황 자체가 우선 그 1900포인트 아래, 그러니까 1850 정도의 1900 사이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최근에 1800 한 30포인트까지 깨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1850포인트 아래 부근에서는 최고의 매수 기회다 보시고,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도 나쁘지 않은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크게 지금 지수가 엄청나게 빠지거나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거나 하지는 않고 횡보 쪽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틀 동안의 상승에서 오늘 조금 하루 정도 조정이라 보시면 될 거란 판단에 나쁘지 않은 매수 기회가 되겠다 말씀드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실적 발표가 끝난 종목들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네. 뭐 몇몇 종목들이 아주 급락이 나오고 있긴 해요. 네. 이 종목도 오늘 살펴보긴 할 건데요. 그 종목들 위주로 해서 성장성이 괜찮다면은 과감하게 매수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1850포인트 아래는 최고의 매수 기회다.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끝난 종목을 주목하자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증시와이에서는요,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다 하시면요, 언제든지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저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시청자 퀴즈가 마련이 되어 있죠. 네. 자,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또 이렇게 또 문제가 쉽게 나가네요. 네. 저는 질문을 보고 어려울 줄 알았는데,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자, SK 계열사 중, 3년 연속 최고 실적을 달성한 곳은입니다. 네. SK 계열사라고 하네요. 자, SK 하이닉스, 2번 KTNG, 3번 LG 텔레콤입니다. 네, SK 계열사는 딱 한 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013-3366-0110으로 문자 주세요. 이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궁금증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본 종목 Y로 이어갈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종목 3가지 골라서 궁금증 모두 해결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오늘 가장 많이 본 종목은 LG 이노텍입니다. 4분기 실적 부진의 급락세. 네, LG 이노텍이 오늘 부진한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주춤하던 주가 오늘 조금 더 떨어지면서 5%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게시글 분위기도 역시 좋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게시글 반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이노텍 올해 실적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런 글과요. 네. 답 없는 이노텍, 이젠 사요나라. 이런 글까지. 자, 시초가에 파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 믿기 싫으면 추매하던가, 이런 글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 실적 대비 주가, 주당 5만 원이 적당하다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8만 1,000원대잖아요. 네. 너무 이제 내려서 잡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일단 이 종목이 새해 들어서 유난히 많이 내렸습니다. 워낙 많이 빠져서요, 좀 단기 반등 기대감도 나오지 네. 않을까 싶은데요. 자, 우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실적 발표가 끝난 종목들의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 우선 이제 LG노텍이 빠진 이유가 4분기 실적이 워낙에 좀 안 좋았고요.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22%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유를 들어보자면 스마트폰 그 시장 둔화에 대한 부분이고, 당연히 또 중국발 영향이 좀 가장 크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LG이노텍이 오늘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대거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증권사들이,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하향하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요. 추세적인 부분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증권사들 보자면 굉장히 많은 증권사들 목표가를 좀 하향하는 모습이었어요. 현대증권 쪽에서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고, 유진투자증권에서도 실적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나오기도 했었지만은, 키움증권 목표가 하향했고요. 한국투자증권 목표가 하향, 대우증권 목표가 하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지하거나 하향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KTB도 하향을 했네요. 하나도 하향을 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증권사들의 반은 유지라고 반은 하향을 했다. 네. 근데 유지란 목표 주가 자체가 사실 굉장히 아직 높아요. 그러니까 12월 고점이 10만 원대 초반인데 그 위를 한참 상회하는 12, 3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증권사의 목표 주가 자체를 참 믿을 만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 우선적으로는 목표가를 하향했지만은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게 하향을 한 흐름이라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큰 상승 흐름은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어쨌든 하향 흐름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큰 그림으로 당겨봤을 때 2014년부터 해서 좀 살펴보자면 2014년부터 해서 바닥 포인트가 나왔던 자리가 거의 한 8만 원짜리입니다. 요 8만 원짜리이기 때문에요. 요 자리부터 해서는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우선 1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닥을 확인하거나 아니면은 하루 정도 더 하락이 나온 다음에 다시 좀 상승을 주면서 회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회복을 할 경우에는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기술적으로 거의 반드시 도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보통 전 고점 포인트 구간이라고 보는데요. 여기 최고점 포인트에서 바닥에서 절반까지 회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전 고점 포인트 바닥에서 절반까지 회귀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고점 포인트 바닥 잡아보자면 약 9만 원 정도까지는 우선 안전권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9만 원짜리까지는 우선 1차적인 상승 흐름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 가격대를 봐야 된다. 하지만 내일 하루 정도는 추가 하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반등이 나오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우선 내일부터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도 되는 그런 자리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을 좀 해야 될 자리지만은 노려볼 만한 자리. 그래서 바닥 확인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서 내일부터 관심에 두시고 대응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해 드리자면 반드시 좀 필요한 게 사실 수급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관들이 최근에 계속적인 매도를 보여주면서 최근 한 달 동안 기간이 54만 주 매도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요. 최근에 외인들이 그래도 야금야금 매수하는 쪽이 좀 보이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바닥은 조만간 좀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일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볼 테니까 내일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매수 대응하시고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이노텍 일단 추세 상승은 아직 좀 기다려봐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기술적 대응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일단 조심스럽게 내일부터 매수 대응 가능하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두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4분기 어닝 쇼크에 급락. 네, 역시 4분기 실적 부진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삼성 SDI가 오늘 4분기 영업 손실을 발표하면서 오늘 10% 넘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게시글 반응은 어떤가요? 네, 좀 지금 더 많이 빠지면서요. 12%대까지 하락이 나오네요. 그러네요. 아이고, 자, 보겠습니다. 네. 자, 게시글. 9만 원은 지지해 주겠죠. 이거 잡주였나요, 설마? 네, 9만 원을 오늘 종가로 지지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끝까지 봐야겠고요. 총 손실이 제가 잘못 본 30만 건가요? 원 이상인. 네, 30만 원 이상인 분들 대책 회의합시다. 아이고, 네, 뭐 거의 대부분이 안타깝네요. 아닐까 싶네요. 네. 자, 예전에 삼성이 아닙니다. 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SDI 살 바에는 LG화학을 산다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LG화학도 실적 전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모양인데 일단은 이 종목 삼성 SDI 같은 경우 전기차 대장주로 꽤 잘 나가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정말 좀 많은 큰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혹시 지금이 매수 기회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꽤나 많으실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제가 하나 열어놨는데요.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삼성 SDI가 12.7% 빠지고 있고요. LG화학이 7.2%. 많이 내리네요. 네, SK이노베이션 당연히 이제 유가 관련주로도 엮여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승 흐름 타고 있고, 코스모화학이 2.9% 빠지고 있고요. 후성이 6%대, PNT 5% 가까이, PNE솔루션 6.8%대, 이렇게 좀 많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힘드네요, 모습입니다. 전부.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관련주들 상황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유를 좀 말씀드려보자면, 우선 이 하락 흐름을 촉발시켰던 게 삼성 SDI의 4분기 어닝 쇼크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이 808억 원으로 이게 올해도 영업 적자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삼성 SDI에서 2017년까지 3조 원을 투자를 해서 배터리 사업 쪽에 집중한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2년입니다. 2년 동안 3조 원을 투자하면은 굉장히 많은 자금을 좀 투자해가지고 공장을 짓는다는 소리인데, 지금 이제 국내 쪽은 아니지만 해외 쪽은 이제 시작을 했고, 앞으로의 그 전기차 쪽 상황을 보자면, 한 향후 10년 정도는 큰 시장이 계속 열릴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를 빨리 하는 상황이라, 삼성 SDI가 다시 한번 제가 판단하건대 이번 실적 발표를 끝으로 해서 다시 상승적 분위기로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주봉상으로의 흐름을 살펴보자면
2013년부터 해서 고점 라인에 대한 포인트가 요 라인이었는데요. 그래도 여기 한번 올라섰던 자리예요. 이럴 경우에는 다시 깨고 내려갔을 때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면은요. 요 추세가 완성이 됩니다. 어떤 추세냐면은 요 라인에 대한 부분이 완성이 되면서 다음 라인은 전고점을 넘어가는 포인트가 완성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내일부터 해서 다시 상승 분위기를 타준다면 다음 포인트 구간은 약 14만원 정도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 구간대에서 미리 겁을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가장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오늘 종가 매수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나 아니면은 내일의 반등 포인트에 맞춰서 대응을 해보시는. 그러니까 LG이노텍과 거의 같은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 맞춰보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 좀 체크를 해드리자면 기관들이 굉장히 좀 많이 매도를 합니다. 오늘 외인들이 현재 나와 있는 게 기관과 같이 해서 외인이 83,000주, 기관이 85,000주로 양매도가 심화되고 있는데 아마 장 끝나면 더 많은 물량이 나올 겁니다. 이 물량을 정리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면 또다시 매수가 들어오겠죠. 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의 또 굉장히 핫한 주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내일은 바닥을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LG이노텍과 같이 내일 시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손해 많이 보신 분들 계실 건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분명히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큰 추세의 지금 전환 포인트가 나오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상승 주니까 힘내 보시고 거의 뭐 2달 만에 이렇게 빠졌어요. 다시 2달 만에 올라가지 말한 법 없습니다. 힘내주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전기차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삼성 SDI 이후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봐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가나 내일 반등 신호 나올 때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자, 지금 게시글에 LG화학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이 전기차 네. 대장주 LG화학도 좀 오늘 많이 빠지는데 이 종목도 지금 접근 가능할까요? LG화학도 문제는 전혀 없다고 판단이에요. 근데 LG화학은 추세가 좀 나와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네. 이걸 보시자면요. 바닥에서 이제 상승 주는 포인트가 이렇게 나와줬었고, 그리고 이 추세적인 라인을 제가 이전부터 몇 년 동안 요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요 추세에 대해서 맞춰보자면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 주고 고점에 고점 자리니까 LG화학은 좀 더 밀릴 경우는 한 25만원짜리가 가장 싸게 매수하시는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는 LG화학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조금은 열려있지 않을까. 하지만, 오늘 시장의 분위기상 좀 2차 전지주들이 하락을 하는 거라 단기적인 상승 포인트는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을 노리시고 대응하시는 거는 나쁘진 않은 전략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화학까지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세 번째로 많이 본 종목은 시그널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중국 화이자신 최대 주주로 변경. 네,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오늘 잘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최대 주주가 중국의 그룹으로 변경됐다라는 호재에 지금 기대감을 얻고 있는데요. 사실 근데 그동안 중국으로 좀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 하면은 뭐 상한가 막 가고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맞습니다. 오늘 그거에 비하면 좀 상승폭이 미미하지 않나 싶네요. 이 종목은 제가 이 방송에서 문자를 주시는 분들께 보내드렸던 종목입니다. 네. 1월 초에 보내드렸고요. 얼마 전에 이제 데코엔이라는 종목과 매도 사인을 같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데코엔이 밀렸기 때문에 네. 같이 매도 사인을 드리면서 계좌 수익을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사인을 드렸는데 시그널 엔터는 뭐 제가 방송상으로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상으로는 보유하셔도 된다고는 따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왔는데요. 게시글 좀 반응을 좀 보도록 하면, 장도 안 좋고 종가 보합 예상 요런 글이 있었고요. 뭐 중국 이 최대 주주면 바로 상한가 가야 하는 거 아닌감. 그러게요. 근데 요즘 잘 안 먹혀요. 그리고 털리지 마세요. 기관 외인 매수 우위로 들어갔어요. 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크크 2,700원 지선까지 왔네. 무조건 오른다에 한 표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법인이 120만 주 매도해버렸네 라는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좀 분위기가 이랬다 저랬다 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기타 법인이 좀 매도 나간 거는 아마 그 지분 양수 양도에 대한 부분인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이런 이슈들인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올라간 게 중국 화이자신이 최대 주주로 변경이 됐다. 이런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들어왔니? 214억 5천만 원 규모의 3자 배송 유상증자가 결정이 됐는데요. 사진까지 대문짝만하게 나온 그런 모습이었죠. 화이자신이 어떤 회사냐면은 시총 2조 원 규모 중국에서 마케팅 전문 기업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그널 엔터가 보유하고 있는 여러 기술과 유통을 중국과 같이 한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인데요. 요즘에 사실 이 중국 관련 이슈거리가요, 단발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속이 안 됩니다. 워낙에 많은 종목들이 좀 그런 흐름을 조금 많이 보였는데요. 데코이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흐름 나와주면서 이날 한번 좀 상승 흐름 나왔다 바로 꺾이는 포인트가 나왔었고, 이것 때문에 제가, 같이 시그널 엔터 정리를 하기도 했었고요. 시그널 엔터 마찬가지 흐름 보이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도 흐름을 보자면은 역시나 단발로 올랐다가 끝나는 쪽으로 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미 이제 주가의 바닥에서의 상승 흐름을 보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저는 추세적인 흐름을 보고서 방송에서 추천을 드렸지만, 워낙에 이제 완전 돌아서는 포인트에서 추천을 드렸지만, 이게 요 근래 들어서 올랐던 포인트를 맞춰보자면 이미 정보는 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중국 쪽으로 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시 반등을 줄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큰 반등 굉장히 좀 제한적일 것이다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외인들의 수급상 요거 가지고 말씀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량이 1200만 주가 터지는데 외인들이 13만 주 매수한 그런 포인트 좋지 않고요. 기타 금융 쪽에서 살펴보자면 매수가 들어왔던 포인트가 좀 눈에 들어오네요. 기타 금융 쪽에서 보자면 요때 12월 말에 들어왔던 물량들이 좀 빠져나간 게 좀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전부터 해서 매수가 들어왔던 것들도 좀 정리가 되는 흐름이 아닌가. 이게 또 아무래도 전환사채 물량인지 좀 보호해서 물량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역시나 썩 좋은 물량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황을 보건대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큰 반등을 주긴 힘들 것 같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의 무덤이 될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조금은 조심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많이 좀 조심하시고 조금 매도 관점의 대응이 조금 필요하거나 아니면 비중이라도 많이 줄이시면은 좀 안전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그널 엔터 반등하더라도 제한적일 것이다. 하락 가능성까지 열어주신 만큼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종목 이야기 모두 들어봤고요. 이제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로 이어갈게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드리는 시청자 Y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7921님이 보내주셨네요. SK하이닉스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네. 조금 전에 멘토님께서 실적 발표 끝난 종목을 지켜보자 라고 하신 네. 말에 지금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1조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9,800억 정도. 아슬아슬하게 약간 못 미친 모습이었는데요. 자, 오늘 장중에 좋은 모습을 좀 보였지만은 시장 흐름에 조금 안타깝게도 밀리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좀 플러스권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지금 괜찮게 올라갈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시기가 언제냐면은 1분기 말쯤 될 것이다. 2월이나 3월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이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당장은 아니라 저는 최소한 하이닉스 매수 시점은 11월과 12월에 횡보했던 3만원대 초반에서의 상승 나오면서 한 3만 2, 3천원대, 그러니까 라인상으로 121선 라인 돌파하는 포인트 구간이 보여야지만 매수 들어갈 만하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절대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우선 좀 지켜보시고 대응을 하고, 우선 3만원도 회복 못했습니다. 3만원 회복 여부부터 체크한 다음에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현 상황에서, 지수 상황에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매수 시점 32,000원 돌파하는 거 보고 들어가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답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드리고요. 퀴즈 정답 공개해 주시죠. 네, 퀴즈 정답은 정말 쉽습니다. 아까 좀 얘기를 들어보니 피디님께서 3번도 왔다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LG텔레콤이 어느 회사죠? LG텔레콤. LG 건데,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SK 하이닉스입니다. 네, 정답 주신 분들께 김선윤 멘토님의 무료 문자 서비스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릴게요. 자, 생방송 증시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